독일인들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 가을 휴가. 독일의 여행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름 중심이던 휴가 시즌이 가을로 옮겨가면서 10월에서 11월 따뜻한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여행사협회에 따르면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 가을방학을 활용해 여름을 연장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투이 등 여행사들은 터키, 그리스, 스페인, 이집트 등 지중해 연안이 여전히 인기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여행협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매출은 2019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미하엘 블러 세계여행협회 이사는 최근 몇 년간 10월이 가장 강력한 매출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남유럽 관광지들도 이에 맞춰 관광 시즌을 봄가을로 확대하고 숙소 운영 기간을 연장 중입니다. 투이는 올해만 60편 이상의 추가 항공편을 투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의 높은 비용 때문에 가을 휴가가 장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은 새로운 여행의 계절로 떠오르고 있다. 주정부들 기름값 하루 한 번만 인상 허용 추진. 독일 주정부들이 주유소의 기름값 인상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혼란을 겪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 주유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독일 주유소의 가격은 하루 평균 최대 18번 바뀌며 10년 전의 45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 주가 주도한 이번 가격 인상 제한제는 연방상 원격인 분데스라트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뿐 아니라 주유소에도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잦은 가격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과 데이터 전송 의무가 줄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단체는 시장 안정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 석유 기업이 주도하는 가격 정책으로 불만이 컸던 소형 주유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주유소 지역 간 가격 차이는 여전한데 서부가 동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연방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하루 한 번 인상 제한은 불안정한 육아 속 운전자들에게 반가운 안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독일 출퇴근자 수 계속 증가, 고공행진하는 주거비가 원인. 독일의 출퇴근 인구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는 2059만 명으로 전년보다 11만 명 늘었습니다. 이 중 약 700만 명이 대도시로 향하며 특히 미넨 45만 8천 명, 프랑크푸르트 41만 6천 명, 베를린 39만 9천 명, 함부르크 39만 6천 명, 쾰른 31만 7천 명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인구 대비 통근자 비율이 가장 높아 통근 의존도 1위 도시로 꼽힙니다. 평균 통근 거리는 17.2km이지만 50km 이상 이동하는 장거리 통근자는 400만 명, 100km 이상은 230만 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거비가 통근 증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심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외나 인근주로 이주한 근로자가 많아졌고 코로나19 이후 교외 거주 선호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교통체증과 철도 공사 등으로 출퇴근 불편은 여전히 크며 독일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40시간을 정체 속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가자지구 재건 본격 지원 군사 개입은 배제. 독일 정부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재건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가자 재건을 적극 돕겠다며 7대 지원 항목을 발표했지만 군사 개입은 단호히 배제했습니다. 이번 지원 패키지에는 2,900만 유로 규모의 긴급 인도적 원조가 포함되며 팔레스타인 민간인 구호 행정, 보건자치정부 개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석방된 이스라엘인 인질에 대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메르츠 총리는 국제 휴전 감시 임무에 대해 독일군 파병은 없다고 못 박았으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는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수 지원 승인 절차를 현지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바데풀 외무장관은 의료 지원과 병원 복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독일이 이집트와 함께 가자 재건회의를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도반 개발장관은 가자는 거의 완전한 파괴 상태라며 잔해 제거와 임시 거주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유엔은 재건 비용을 최소 5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를 국제사회와 민간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속건축 법안 통과 주택난 완화 위해 절차 대폭 간소화. 독일 의회가 주택난 완화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건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복잡한 도시개발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음규제 완화, 기존 상가 위층 주거공간 조성, 2열 건축 허용 등 유연한 건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건축부지 확보와 행정 절차가 단축돼 신속한 주거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신규 주택 완공은 25만 1,900호로 전년 대비 14.4% 감소했으며 이전 연정의 목표 40만 호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법안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규정 연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기민당, 기사당, 사민당이 찬성했으며 녹색당, 좌파당, AFD는 반대했습니다. 후베르츠 건설장관은 법안이 주택 공급을 빠르고 저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녹색당 살레 의원은 공공임대 비율과 사회주택 확보 조항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신속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주택난 완화가 주요 목표로 제시됐습니다.